커피잔을 내려놓던 제 손이 살짝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잔이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죠. 그 순간 저를 바라보던 며느리 미희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 차가운 시선이 제 가슴에 박혔더군요. 미희는 이내 입을 열어 어머니는 지금 세대엔 안 맞는다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지난 20년 동안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한결같다고 믿었던 이 집의 온도가 그 한마디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죠.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잔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감추려 했지만 그럴수록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표정만큼은 평온을 유지하며 그렇구나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제 등 뒤로 미희가 내쉬는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한숨에 섞인 온갖 감정들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졌죠. 불편함, 짜증,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섞인 죄책감까지도요. 복도를 걸어 제 방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불편한 손님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거실 소파에 앉을 때조차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더군요. 냉장고 문을 여는 아주 사소한 행동에도 조심스러워졌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비로소 제 세상이 된 것 같았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이는 모습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깨달았던 겁니다. 이제는 이 집의 온도를 제가 다시 맞춰야 할 차례라는 사실을요. 더 이상 며느리의 기분에 휘둘리며 제 공간을 내어주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소리 지르고 싸워서 되찾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 집의 질서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창가에 기댄 채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졌습니다. 울지도 않을 것이고 화를 내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갈 뿐이라고 다짐했죠. 밤이 깊어가는 동안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깜빡이는 천장 형광등을 바라봤어요. 그 불빛의 깜빡임 속에서 지난 20년의 세월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집에 시집와 설레던 날, 아들을 낳고 기뻐하던 날, 해마다 명절이면 밤새워 차례상을 차리던 날들까지 모든 것이 제 손으로 일궈낸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더군요. 당연함이 무시로 변하고 그 무시가 결국 저를 배제하는 순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저는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놓치지 않을 거라고 눈을 감으며 굳게 마음먹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저의 작은 반란을 계획하며 그렇게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몸은 이상하게 가뿐했죠.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니 집안은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어요. 아직 아들 내외는 깨지 않은 모양이더군요. 저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어요. 부엌의 전기밥솥 앞에 서자 어김없이 예약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었죠. 미희가 자신들의 기상시간에 맞춰 설정해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버튼을 눌러 예약을 해제했어요. 작은 삑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꺼지는 순간 비로소 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니 동이 트고 있더군요. 회색빛 하늘이 옅은 파랑으로 변해가는 그 순간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찬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차가운 물줄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어젯밤 내내 들끓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죠. 그리고 다시 밥솥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시간으로 아침 식사를 예약했어요. 이제 이 집의 아침은 제 박자에 맞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거대한 첫걸음이었어요. 싱크대 위에 어젯밤 설거지를 하다 남겨둔 그릇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천천히 그릇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죠. 조용한 집안에 물소리만이 잔잔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도 함께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손끝에서 미끄러지는 거품의 감촉, 손등을 적시는 따뜻한 물의 온기. 매일 하던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감각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 같았어요. 그릇을 닦고 물기를 제거하고 제자리에 정돈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제 영역을 되찾기 위한 의식처럼 느껴졌죠. 마지막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고 손을 닦는데 수건에서 풍기는 은은한 세제 향이 참 깨끗하게 다가왔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아파트 단지 너머의 산등성이가 선명해졌어요. 그 위로 아침 구름이 그림처럼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스스한 머리의 미희가 저를 발견하고는 순간 멈칫하더군요. 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미희가 부엌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이내 밥솥 앞에서 무언가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예약이 풀렸다는 작은 중얼거림이 들려왔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 풍경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죠. 잠시 후 미희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변화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버튼 하나, 예약 시간의 변경. 소리치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저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니 칸마다 물건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제 것과 미희의 것, 아들의 것이 정신없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위치를 다시 정리했어요. 제 물건은 제 칸에, 미희의 것은 미희의 칸에. 그렇게 명확하게 경계를 나누는 작업이었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각각의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과정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우유팩을 제 칸에 넣고 냉장고 문을 닫았을 때 단순히 냉장고만 정리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정돈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조금씩 더 일찍 일어나 집안의 작은 것들을 하나씩 제 방식대로 바꿔나갔죠. 전기밥솥 예약 시간은 물론이고 세탁기를 돌리는 시간, 거실 조명의 밝기까지 모두 제게 편안한 상태로 조정했어요.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집안에 흐르는 공기의 결이 분명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희도 그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듯 했어요. 아침마다 밥솥 앞에서 잠시 멈칫하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였죠. 자신이 설정한 예약이 자꾸만 풀려 있으니 의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하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저의 일상을 담담하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데 미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요즘 밥솥 예약이 자꾸 풀리는데 혹시 만지셨는지요? 그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씹던 밥을 마저 삼키고 젓가락을 내려놓은 뒤 미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제가 시간을 바꿨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희의 얼굴에 스치는 당황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냐고 묻는 미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했죠.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셔 입을 축이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시간에 아침을 먹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그 말이 무거운 침묵과 함께 식탁 위를 떠다녔습니다. 미희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제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죠. 저는 다시 젓가락을 들어 김치를 집었습니다. 아삭하게 씹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아주 오래전에 쓰던 낡은 가계부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쥔 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밥솥 시간을 바꾼 일, 그리고 그 일로 미희와 나누었던 짧은 대화까지도요. 글씨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삐뚤삐뚤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 제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누가 언제 무엇을 했고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 과정을 통해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제 행동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계획적인 과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노트를 덮고 불을 끄자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고요.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제 삶의 주권을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되찾는 과정일 뿐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들을 하나씩 꺼내 정성껏 닦았습니다. 표지에 묻은 묵은 때를 닦아내고 페이지를 펼쳐 바람을 쐬어주니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기분 좋게 스쳤어요. 이 책들도 모두 제가 한 권 한 권 사 모으고 밤새워 읽었던 제 젊은 날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책을 다시 꽂으며 이 집의 모든 것이 제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잊고 지냈던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그 소중함이 희미해졌던 것이었죠. 책장 정리를 마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니 깔끔하게 정돈된 책들이 마치 저를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공과금 정리였어요. 전기, 수도, 가스요금 고지서를 모두 꺼내 꼼꼼히 확인했죠. 예상대로 모든 명의가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편하다는 미희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넘겨주었던 결과였습니다. 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제 이름으로 된 새 통장을 만들고 모든 공과금 자동이체를 그 계좌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요청했죠.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제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인쇄된 새 통장을 건네받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 단단한 기둥이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공과금은 제 손을 거쳐 제 이름으로 관리될 것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마트에서 미리 사온 라벨 스티커를 꺼내 들었죠. 아주 작고 평범한 스티커였지만 저는 이것이 만들어낼 변화의 파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풍겨나오는 냉기에 손이 시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냉장고 칸마다 제 칸, 미희 칸, 그리고 아들 칸이라고 이름을 적은 스티커를 붙여 나갔습니다. 명확하게 구역을 나누는 작업이었죠. 이제 누가 보아도 어디가 누구의 공간인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세제였습니다.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세탁실에서 공용으로 쓰던 모든 세제를 각자 사용할 물건으로 구분했죠. 제가 쓸 물건에는 작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누가 제 것을 함부로 가져다 쓸까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휴지와 비누 같은 소모품도 마찬가지로 각자 쓸 것을 각자의 칸에 정돈해 두었어요.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니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흐름과 물건의 주인, 그리고 생활의 리듬이 모두 제 손으로 재편되었다는 사실을요. 저녁 무렵 퇴근하고 돌아온 미희가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이내 멈칫하는 모습이 제 눈에 똑똑히 보였죠. 칸마다 붙어 있는 라벨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희가 천천히 저를 돌아보며 이게 무엇이냐고 묻더군요. 그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구역을 나눈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미희는 무언가 항의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더군요. 이내 냉장고 문을 닫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닫히는 방문 소리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지만 저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면서 기울어졌던 관계의 균형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아들도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엄마, 이거 뭐냐며 미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무언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노트에 오늘 제가 한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공과금 이체 변경, 냉장고 라벨 작업, 세제 구역 분리. 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큰 싸움도 없었어요. 다만 우리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던 명확한 경계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저를 보호하고 제 공간을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제가 만든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미희가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명백한 긴장감이 느껴졌죠.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부엌을 드나들거나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잠시 망설이는 듯했고 세탁실에 갈 때의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미희의 행동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죠.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고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는 지극히 평범한 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미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 잠시 서 있던 미희는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별 소득 없이 문을 닫더군요.
그러고는 곁눈질로 저를 슬쩍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그릇 닦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그저 물 흐르는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죠. 미희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부엌을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미희의 발소리를 들으며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는데 젖은 수건에서 나는 세제 향이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미희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았죠.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미희 옆을 지나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활짝 걷었어요.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밝은 햇빛에 미희가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리더군요. 너무 밝지 않으냐고 작게 항의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죠. 아이들의 밝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등 뒤에서 미희가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따스한 햇빛이 제 무릎 위에 포근하게 내려앉았죠. 손을 펴서 빛을 받아보니 제 손금 사이로 빗줄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걸까요? 돌이켜보면 늘 커튼을 반쯤 닫고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지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며느리를 위한 저의 배려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것은 제 스스로의 공간과 삶을 위축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밝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햇빛을 집 안가득 들릴 것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더는 신경 쓰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오후에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에 제가 먹고 싶은 반찬 재료와 좋아하는 과일, 그리고 제가 쓸 물건들을 하나씩 담았어요. 온전히 저를 위한 물건들로 카트가 채워지는 것을 보니 기분이 절로 좋아졌죠. 집으로 돌아와 장을 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제 칸에 제가 사온 것들을 차곡차곡 채워 넣었죠. 모든 정리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부엌 입구에 미희가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무척이나 복잡해 보였어요. 무언가 할 말이 많지만 억지로 참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죠. 제가 가만히 미희를 바라보자 마침내 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러시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싱크대로 가 손을 씻었습니다. 손등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잠시 숨을 골랐어요. 이윽고 수건으로 손을 닦고 돌아서서 미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원래대로 하는 것이라고요. 원래대로요 하고 되묻는 미희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희 곁을 지나 거실로 나왔죠. 제 뒤로 미희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생활의 리듬을 바꾸는 저의 시도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아침 밥솥 예약 시간은 이제 완전히 제 기상 시간에 맞춰 오전 7시 30분으로 고정되었죠. 미희가 몇 시에 아침을 먹고 싶어 하든 더는 제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탁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미희가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 시간을 피해
오후에나 돌리곤 했지만 이제는 제가 빨래를 하고 싶으면 망설임 없이 바로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아침부터 집 안가득 울려 퍼지는 세탁기 소리는 마치 저의 독립선언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거실 조명이었습니다. 미희가 은은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며 골랐던 어두운 전구를 빼내고 제가 가장 밝다고 생각하는 주광색 전구로 교체했죠. 의자 위에 올라서서 낡은 전구를 돌려 빼고 새 전구를 끼우는 동안 손이 조금 떨렸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위치를 켜자 거실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밝은 빛 아래에서는 구석에 쌓인 먼지까지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죠. 집에 돌아온 미희는 환해진 거실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밝게 해놓았냐며 눈살을 찌푸리고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읽던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제 눈이 어두워서 그런다고 짧게 대답했죠. 미희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말고는 결국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굳게 닫히는 방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장에 밝은 조명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빛 아래 펼쳐진 제 손에 주름진 손금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식탁 위 그릇의 위치도 제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늘 미희가 앉던 자리에 놓여있던 그릇과 수저를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죠.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그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으려던 미희가 제자리에 그릇이 없자 잠시 멈칫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희는 부엌을 두리번거리며 자신의 그릇을 찾았고 이내 제가 옮겨둔 곳에서 그릇을 발견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미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고 아들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식사에만 집중했죠. 예전 같았으면 미희가 오늘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을 식탁은 이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오직 밥 먹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리는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어둠이 내린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반짝이고 있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지만 텔레비전을 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고요함 속에 머물렀어요. 시간이 흐르는 소리, 하루가 저물어가는 소리가 제게는 어떤 음악보다도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미희의 방문 틈으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미희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시간을, 미희는 미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각자의 공간과 각자의 시간. 그것이 이제 우리 관계의 새로운 형태였습니다. 예전처럼 복잡하게 엉켜있지 않고 명확하게 분리된 그 관계가 저는 훨씬 더 편안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제가 실행한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죠. 조명 교체, 그릇 위치 변경, 세탁기 시간 조정.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집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은 집안을 넘어 주변으로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아래층에 사는 김 여사를 마주쳤죠. 저를 본 김 여사가 다가와 요즘 집안 분위기가 무척 좋아 보인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전에는 어딘가 좀 무겁고 가라앉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활기가 넘친다고요. 저는 그저 그래요 하고 짧게 대답하며 멋쩍게 웃었지만 김 여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역시 그 집의 주인은 어머님이시라며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집의 중심은 시어머니가 잡아야 하는 법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얼굴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어딘가 더 단단해져 보였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제가 만든 변화가 느껴진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저 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뒤에는 미희의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손님에게 내어줄 차를 준비하고 있었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 소리가 제 귀에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미희가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해지셨다며 불평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모르는 척 차를 쟁반에 받쳐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를 본 두 사람은 순간 대화를 멈췄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차를 내려놓고는 드시라고 말한 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등 뒤로 다시 작은 목소리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미희가 불편함을 토로하고 친구가 그것을 위로하는 분위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게는 미희의 불편함보다 제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잠시 후 미희의 친구가 돌아갈 채비를 하며 제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집이 정말 깔끔하고 밝아서 좋네요.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대답하며 미소 지었죠. 제 옆에 서 있던 미희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친구를 현관까지 배웅하는 미희의 뒷모습이 유난히 힘없어 보였어요. 문이 닫히고 거실로 돌아온 미희와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미희는 이내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주변의 인식이 바뀌고 기울어졌던 관계의 균형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오직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식탁을 차렸습니다. 미희나 아들의 입맛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식탁에 앉은 미희는 평소와 다른 반찬들을 보고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이제 저는 제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남을 맞추기 위해 애쓰는 삶은 이제 끝이라고요. 제가 편안하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제게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저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작고 희미한 별들도 자신만의 빛으로 저렇게 반짝이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 제 빛을 잃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만의 빛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작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제 모습 그대로 빛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미희가 집을 떠나면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희가 작은 가방을 싸들고 나오더니 며칠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희는 무언가 더 듣고 싶어 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복도 저편으로 미희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것은 완벽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어요.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죠.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매일 보던 거실과 부엌, 그리고 복도가 오늘따라 무척이나 새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으니 이 집의 공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풀리면서 집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하는 듯 했어요. 부엌으로가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 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집 안가득 퍼지는 진하고 깊은 커피 향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한 모금 마시니 쌉쌀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첨가물도 섞이지 않은 꾸밈 없는 진짜 커피의 맛이었어요. 저는 그 맛을 음미하며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씻는데 경쾌하게 흐르는 물소리마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천장의 작은 얼룩까지도 정겹게 느껴졌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저만의 시간을 저만의 속도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없이 자유롭게 했습니다. 오후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형형색색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한 꽃송이 앞에 멈춰서서 향기를 맡아보니 은은하면서도 싱그러운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마음은 더없이 충만했죠. 벤치에 앉아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인위적인 소음이 사라진 자리를 자연의 소리가 채워주니 마음이 절로 평화로워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화라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누군가의 입맛을 맞출 필요도 없었죠. 오직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천천히 그리고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예쁘게 차린 식탁에 홀로 앉아 먹는 저녁 식사는 조용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는 그 시간이 무척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끝낸 뒤 거실로 나와 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이야기에 집중하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죠. 밤이 깊어갈 무렵 책을 덮고 창밖을 보니 어두운 하늘에서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도 저 별들처럼 제자리에서 저만의 빛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이 그리고 제 삶이 드디어 저의 진짜 체온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죠. 짐을 들고 들어온 미희가 다녀왔다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만 까딱하며 그러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미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저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변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제가 식사 준비를 하는 부엌으로 미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도와드릴 일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옆에 있는 채소를 가리키며 저것 좀 썰어달라고 말했어요. 미희가 채소를 써는 규칙적인 칼질 소리와 제가 국을 끓이는 소리가 부엌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미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러라고 허락하고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죠.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창밖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저는 저 자신부터 챙기겠다고요. 더 이상 남을 위해 저를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돌이켜보면 그것이 저만의 방식대로 이뤄낸 조용한 복수였습니다. 큰 소리로 싸우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어요. 다만 저는 조용히 제 자리를, 이 생활의 주도권을, 그리고 이 집의 온도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이 집에 보이지 않는 법은 그날부로 저의 법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설거지를 마친 미희가 거실로 나왔을 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희는 저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여 보였고 저는 그런 미희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죠. 그것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우리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균형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낡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을 적어 내려갔어요. 이제 저는 저를 챙기며 살겠습니다. 그 문장을 마지막으로 노트를 덮으며 저는 비로소 제게 찾아온 평화를 느꼈습니다. 싸움으로 얻은 공허한 승리가 아니라 조용히 되찾은 단단한 평화였기에 더욱 갇히게 느껴졌죠. 이제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그것이 제가 오랜 시간을 거쳐 배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여느 때처럼 일어나 제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만의 방식으로 쌓아 올린 하루하루가 모여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저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 혹시 여러분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제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보내주시는 그 정성에 미리 감사드립니다.